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북한의 납치령 땅굴의 존재를 주장하는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이 LA 시국 강연회에서 다시 땅굴의 존재를 주장했다.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진행된 LA 시국 강연회에서 한성주 장군은 땅굴의 과학적 궁전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조작된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드루킹, 포섭된 언론과 여론조사, 그리고 부정투표의 자행으로 세워진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는 가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정권은 사회주의 좌파 집단으로 중국과 연계해서 남한을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남침령 땅굴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타도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성주 장군의 강연 내용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진실성에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논리적인 근거와 최근 남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및 국제 정책 그리고 종북 좌파들의 움직임을 비롯해서 국제 관계에서의 재반 사정을 감안하면은 신빙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이날 시국 강연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여기에 계신 내국 동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더 깊이 보시는 면도 있겠지만 한성주 장군이 보는 것은 전쟁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 이 전략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제가 보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304명의 아이들이 저 맹골수로라고 하는 목포 앞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기획된 이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 16일 벌어졌습니다.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게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서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목포 해양경찰대는 구조하러 들어가는 것을 다 막고서 이제 완벽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이것이 기획돼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2014년 4월 16일 그것이 바로 박근혜호의 침몰의 전초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민은 머리 뒤에다가 머리핀 2개를 꼽았습니다. 머리핀 2개. 동그란 거 2개가 꼽았으니까 이게 뭡니까? 팔자입니다. 팔자. 옆에서 보면 팔대 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하는 지령을 받아서 머리핀 2개를 꼽고서 파면한다라고 선포한 여인이 이정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박근혜호, 박근혜 정부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리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침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침몰이 내년 4월 1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 겁니다. 지난 3월 달 이해찬이라고 하는 이 집권 여당의 당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년간 집권하겠다. 아니 100년간 집권하겠다. 무엇을 말합니까? 또 4월 달에 와서는 우리 당이 260석을 가져오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석인 거 다 아시죠? 300분의 260이면 86%입니다. 지금 128석을 갖고 있는 당이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해서 260석을 가져오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260석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가 장난한 것일까요? 260석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댈게요. 5구 대선,
지난 2017년도 5월 9일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표를 훔쳐서 대통령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41.1%를 줬다?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홍준표에게는 24%만 줬다? 사기입니다. 모든 것이 조작됐습니다.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이게 한성주의 그냥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 5구 대선 부정선거라고 치시면은 300개 이상의 증거들이, 에비던스들이 사진으로 찍혀갖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5구 대선의 부정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12가지 이 부정의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문재인이를 가짜 대통령으로 만든 제1번 주범이 뭡니까? 드루킹입니다. 여러분, 드루킹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작동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한성주에게 달라붙은 드루킹이 있습니다. 실시간 구독자, 이 본 숫자를 실시간에 다운을 해요. 다운 사이즈. 이 드루킹이 붙어갖고 대한민국의 여론을 이제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장본인이 1번 드루킹입니다. 2번, 거기에 따라서 언론들이 50대 언론사, KBS, MBC, SBS 할 것 없이 50대 언론사가 문재인이가 된다, 문재인이가 된다. 부러제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라고 발표하는 것이 이게 문재인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현주 이 의원은 워싱턴에 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돌아다녀 보니까 국민들이 다 이제 탄핵의 책임을 지고 저 홍준표는 찍지 않는다. 홍준표는 안 찍고 문재인이를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드루킹의 결과고 여론 조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41.1% 대 24%로 큰 차이로 졌다는 것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승복 못합니다. 왜? 완벽한 이 투표함 통째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12가지 그 방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사전투표함 통째 바꿔치기. 사전투표율이 얼마였냐 하면은 26.06%였어요. 26.06. 4명이 앉아있으면 4명 중에 1명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뻥튀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사전투표함이 일주일 정도 어디에 있다가 이동하는데 그걸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데 수백 명 되는 700~800명 되는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자, 이것을 통째 바꿔치기 하는 것은 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째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통째 바꿔치기 현장을 남양주 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양주에 있는 모든 표는 거기에 올라왔죠. 거제도에 있는 표는 거기에 올라왔죠. 정향기 목사님이 이제 참관인으로서 사진을 찍은 것이 올라와서 이걸로 5구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방송하고 시내 한수에 나가서 방송하고, 그리고 또 주옥순 엄마부대 방송에 나가서 방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동성이라고 하는 분이 거제도에 이 개표소에 올라온 것을 방송했습니다. 자, 이 방송한 현장을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15명의 이 이름이 있고 아래 위에 빨갛게 관인이 찍히고 왼쪽 코너에 QR코드가 있어갖고 QR코드는 들어갈 때 이렇게 찢어갖고 집어넣고 가서 투표를 하는데, 이 위에 개표소 이 위에 올라온 것은 빨간 관인이 아니라 까맣게 복사를 한 것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고 접혀지지 않고 펼쳐져 있는 것이 수두룩하게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가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 한 명을 볼 수 없는 이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해찬이가 260석 가져온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김문수 의원, 내가 선거를 해봤는데 부정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따라서 내년 260석은 이해찬이 말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헌법을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이제 폐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폐기되는 과정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자, 이것을 하러 저 범죄자, 범법자,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조국이가 지금 법무부 장관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세웠기 때문에 조국이는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국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윤석열이를 먼저 끌어내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4월 15일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패망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조국 대한민국이 4월 15일 날 망하게끔 돼 있다. 이해찬이 260석이 장난이 아니다. 5구 대선 부정선거로 26.06% 사전선거를 바꿔치기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당시의 책임자를 제가 이름을 거명할게요. 선거관리위원장 겸 그다음에 김대년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이 친구들이 완벽하게 통째 바꿔치기하고 12가지를 가지고 사전선거 이 제도를 이용해 갖고 대통령직을 훔쳤습니다. 이제 내년 4월 15일에 이것을 총지휘할 자가 권순일 대법관 겸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영수가 이것을 지휘해서 할 겁니다. 70% 이상 전공로에 가입한 이 지방 선거관리위원들이, 부정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짓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해찬이 입으로 260석 가져온다 라고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4월 15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죠. 5구 대선 부정선거를 보는 사람은 내년 4월 15일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한성주 장군이 이걸 부지런히 외치는데 우리 유튜버들이 5구 대선 부정선거를 쳐서 5구 대선에 어떠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이곳 LA 국군의 날 이 현장에서 제가 발표를 합니다. 제발 이제는 4월 15일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다, 이것을 알리는 유튜버들이 나와주기를 원합니다. 자, 4월 15일 이것을 총지휘하는 자는 저는 시진핑이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전략을 지금 미중 경제전쟁을 하면서 이것은 중국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알아요. 미국도 알고 시진핑도 알고. 그런데 시진핑이가 내년 4월 15일까지만 한반도가 잘 관리돼서 이렇게 죽을 쓰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도 4월 15일 선거만 가기만 하면 시진핑이가 이기는 계기가 되는데, 그 이기는 계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 이제 시진핑이는 4월 15일 날 사회주의 헌법으로 조국이가 들어가서 고쳐주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걸 깨부수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미국의 언론과 민주당이 이제 들깨들이 달려붙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뜯어먹듯이 뜯어먹으면 내년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저는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시진핑의 전략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트럼프를 이기고 바이든을 세우고 이제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사회주의화하고 미국이 망가뜨려지고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이것을 시진핑은 꿈꾸고 내년 4월 15일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나와서 5구 대선 부정선거 없었다. 4.15에 우리 보수가 대통합만 하면 130석, 150석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다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이제 이 260석을 가져오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지금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몇 시간 후에 문재인, 여적, 찬탈자 이 자를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니면 제2의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자, 만일 우리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못했을 때 이걸 끌어내려야 되는 당연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입니다. 왜냐? 이게 외세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다면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뭡니까? 적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또 미국을 함께 우리가 방위한다. 이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이 무력 세력입니까? 무력 세력이 아닙니까? 북한의 특수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요. 아까 최양영 목사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20만 30만의 이 건설 노동 현장에 젊은이들이 입 꼭 다물고 일하는 젊은이들이 북한 노동자면서 북한의 특수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플러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교포, 즉 시진핑의 지력을 받는 중국 교포들이 묵묵하게 건설 노동 현장에서 또 파출부 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5일 날 잘못하면 나의 재선이 물 건너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북폭을 감행한다면 한성주 장군은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립니다. 제가 왜 말리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노스 베트남에 의해서 호치민과 보구엔 지압 장군이 이끄는 월맹군에 의해서 베트콩에 의해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975년 4월 30날. 자, 사우스 베트남이 망한 세 가지 결정적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하나는 뭡니까? 구찌 땅굴. 구찌 땅굴이 TU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궁 밑에까지 와서 군인들이 청진기를 대고 위에서 회의하는 것을 들어서 호치민이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써갖고 지금 이러이러한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고했던 것이 구찌 땅굴이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궁 밑에까지 와 있었다. 자, 땅굴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위직에 다 간첩단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부통령도 간첩이었고 국회의장도 간첩이었고 CIA 우리 말하면 국정원장도 간첩이었고 전투기 조종사도 간첩이라서 북을 가서 폭격하라고 하는데 대통령궁을 가서 폭격하고 고위 간첩들이 이 방대한 간첩망이 사우스 베트남의 모든 조직을 장악했다. 세 번째 뭡니까? 특수군, 베트공이라고 하는 특수군. 양민인 것 같은데 그대로 총 들고 나와갖고 미군을 갈기고 하는 이 특수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4월 30날 미 대사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헬기를 타고 근해에 와 있는 이 미 항공모함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이런 보고를 했어요. 사이곤에 박격 포탄이 떨어지는데 일 없습니다. 단순 사고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CIA, DIA 무간부가 있는데 그들과 회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단순 사고이지 공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사나흘 후에는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해리스 대사와 에이브람스 대장이 계신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 없습니다. 4월 15일 날 선거를 해도 자유선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은 이것을 바로 하려고 무슨 입법을 해갖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쇼예요, 쇼. 이 쇼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 대사님과 에이브람스 대장님이 지금 한성주 장군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본국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15일 날 이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만 하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미국도 망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댈까요? 자, 첫째는 땅굴망입니다. 땅굴망. 저를 보고 땅굴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곳에 있습니다. 왜? 땅굴 없다라고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굴 없다, 한성주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김태산 씨가 2002년도에 귀순해갖고 안보 이 특강이 있을 때마다 이 양반이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가 뭐냐면 2002년도에 귀순한 분이에요. 체코 무역대표부 대사를 하다가 귀순해갖고 한 말이 내가 어느 날 우연히 휴가를 맡아서 내 고향에 갔다. 그 다음에 사령관을 하는 계급을 안 밝혀요. 사령관을 하는 내 친구가 휴가를 맡아갖고 고향에 왔더라. 저녁 같이 하자. 그래서 저녁 같이 하는데 이 사령관 내한테 한 얘기가 당에서 나에게 부여한 임무가 600개 전철역에다가 땅굴망을 갖다 붙여놓으라고 하는 지령을 받았다. 이 임무를 내가 수행하고 있다. 이걸 말이죠. 틈날 때마다 김태산 씨가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양반이 애타니까 여러분 펑 하고 이 지하철 그 플랫폼에서 북괴군이 쏟아져 나와서 딱딱딱 서면은 끝나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외친 사람이 김태산 씨입니다. 제가 전철역에 들어와 있는 걸 가서 XL16이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뒤져갖고 이게 이제 과학적 장비예요. 1.8m 되는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옆에 측면을 뒤지면은 여기에 동공이 없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다가 동공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나오고 또 가다가 동공이 나. 이게 벽면 하나에 평균 6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전철역 하나에 좌우가 있으니까 12개로 북괴군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북괴군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제가 묘사를 할게요. 저는 다우징으로 조사를 했고 XL16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철역에다가 북괴군이 땅굴을 붙여놓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본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하라고 하는 인테그리티, 성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게 주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하는 겁니다. 이 디자인이 말이죠. 아주 정교해요. 자, 이제 저쪽 벽에 1.8m 보통 이 침투하는 동굴의 크기는 직경 1.8m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8m가 어디에 뚫려 있느냐? 밑에서부터 50cm 위에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8m니까 2.3m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가 2m 바깥에서 이쪽으로 향해서 구멍을 넣고서 집어넣고 터치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펑 터치면 흙이 어디로 쏟아져요? 50cm 위에서 쏟아져서 계단이 돼갖고 튀어나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해요. 아주 정교해요. 자, 그래서 지하철로 기어 나와서 이것이 부산에도 들어가 있고 대구에도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장군 그거 저 밑에 있는 거는 빼고 서울에만 들어와 있다라고 해라. 저는 가서 봤잖아요. 부산 지하철에 들어가서 봤고 광주 지하철에 들어가서 봤고 울산 지하철, 대전 지하철을 뒤져갖고 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밑에는 없다. 요 위에까지만 왔다. 그렇게는 못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지하철을 장악할 수 있는데 펑 터치고 나와서 쓰고 도망가면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3, 4분 만에 대한민국을 정복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12년 말부터 12년 초부터 김정은이가 2011년도 자기 아버지가 12월 17일 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에서부터 내가 3, 4분 만에 정복한다. 나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갖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3, 4분 만에. 그리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핵을 쓰면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핵 낙진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정복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땅굴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펑 터치고 들어가서 바로 정복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신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성주 장군이 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하, 저 양반이 저렇게 해서 땅굴을 저렇게 외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첩인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고위직 간첩망.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이 3,000명이 되는데 대장들 8명. 자, 그리고 각 장관, 차관, 국장 할 것 없이 3,000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간첩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주사파 간첩단이 대통령 이 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3,000명을 종북 간첩단으로 다 임명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틀란타에 3, 4월 전에 가서 제가 이 강연을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99%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습니다. 맞잖아요. 왜 맞느냐? 우리 5,200만 명 중에 99%가 아니라 5,200만을 지배하는 3,000명의 고위직을 문재인이가 다 장악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99.9%가 다 장악됐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군. 자, 건설 노동 현장에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노동하는 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가 있다가 유엔 제재에 의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 문재인이가 9.19 군사합의로,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로 국경을 헐었어요. 12만 명 병력을 줄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북계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을 집어넣는 것이 여반장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선제 공격만 하면 땅굴로 솟아나오고 특수군이 미군 부대를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그 방법을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할 마음이 한미 통수권자로서 한쪽 통수권자가 적국에게 항복하고 적군에 붙은 간첩이므로 대한민국을 구출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는 문재인이는 한미 이 동맹의 공동의 적이다 라고 선포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면, 당신 재선을 포기한다면 가만히 있다가 4월 15일 날 당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공동의 적이다. 문재인과 김정은과 시진핑이는 3자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4월 15일 날 이제 공산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막으시오. 한미 동맹의 한쪽 편 수장으로서 이제는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그것을 이제 결심했다면 문재인이를 바로 제거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해서 350만 명 예비군을 소집해야 됩니다. 예비군을 소집해서 지하철마다 기관총 걸어놓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펑 터치고 나오면 민간인이 희생되더라도 기관총으로 펑 하고 나오는 곳에 해서 거기서 지하철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배짱을 가진 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별 넷 이
9.19 선언으로 대한민국을 반역한 자들은 다 현장에서 목을 잘라버리고 삼성 장군, 이성 장군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내한테 한 얘기가 당에서 나에게 부여한 임무가 600개 전철역에다가 땅굴망을 갖다 붙여놓으라고 하는 지령을 받았다. 이 임무를 내가 수행하고 있다. 이걸 말이죠. 틈날 때마다 김태산 씨가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양반이 애타니까 여러분 펑 하고 이 지하철 그 플랫폼에서 북경운이 쏟아져 나와고 딱딱딱 서면은 끝나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외친 사람이 김태산 씨입니다. 제가 전철역에 들어와 있는 걸 가서 XL16이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뒤져갖고 이게 이제 과학적 장비예요. 1.8m 되는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옆에 측면을 뒤지면은 여기에 동공이 없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다가 동공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나오고 또 가다가 동공이 나. 이게 벽면 하나에 평균 6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전철역 하나에 좌우가 있으니까 12개로 북계군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북계군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제가 묘사를 할게요. 저는 다우징으로 조사를 했고 XL16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철역에다가 북계군이 땅굴을 붙여놓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본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하라고 하는 인테그리티, 성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게 주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하는 겁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이 디자인이 말이죠. 아주 정교해요. 자, 이제 저쪽 벽에 1.8m, 보통 이 침투하는 동굴의 크기는 직경 1.8m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1.8m가 어디에 뚫려 있느냐? 밑에서부터 50cm 위에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8m니까 2.3m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가 2m 바깥에서 이쪽으로 향해서 구멍을 넣고서 집어넣고 터치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펑 터치면 흙이 어디로 쏟아져요? 50cm 위에서 쏟아져서 계단이 돼갖고 튀어나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해요. 아주 정교해요. 자, 그래서 지하철로 기어나와서 이것이 부산에도 들어가 있고 대구에도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장군 그거 저 밑에 있는 거는 빼고 서울에만 들어와 있다라고 해라. 저는 가서 봤잖아요. 부산 지하철에 들어가서 봤고 광주 지하철에 들어가서 봤고 울산 지하철, 대전 지하철을 뒤져갖고 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밑에는 없다. 요 위에까지만 왔다. 그렇게는 못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지하철을 장악할 수 있는데 펑 터치고 나와서 쓰고 도망가면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3, 4분 만에 대한민국을 정복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12년 말부터 12년 초부터 김정은이가 2011년도 자기 아버지가 12월 17일 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에서부터 내가 3, 4분 만에 정복한다. 나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갖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3, 4분 만에. 그리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핵을 쓰면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핵 낙진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정복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땅굴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펑 터치고 들어가서 바로 정복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신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성주 장군이 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하, 저 양반이 저렇게 해서 땅굴을 저렇게 외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첩인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고위직 간첩망.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이 3,000명이 되는데 대장들 8명. 자, 그리고 각 장관, 차관, 국장 할 것 없이 3,000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간첩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주사파 간첩단이 대통령 이 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3,000명을 종북 간첩단으로 다 임명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틀란타에 3, 4일 전에 가서 제가 이 강연을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99%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습니다. 맞잖아요. 왜 맞느냐? 우리 5,200만 명 중에 99%가 아니라 5,200만을 지배하는 3,000명의 고위직을 문재인이가 다 장악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99.9%가 다 장악됐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군. 자, 건설 노동 현장에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노동하는 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가 있다가 유엔 제재에 의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 문재인이가 9.19 군사합의로,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로 국경을 헐었어요. 12만 명 병력을 줄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북해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을 집어넣는 것이 여반장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선제 공격만 하면 땅굴로 솟아나오고 특수군이 미군 부대를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그 방법을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할 마음이 한미 통수권자로서 한쪽 통수권자가 적국에게 항복하고 적군에 붙은 간첩이므로 대한민국을 구출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는 문재인이는 한미 이 동맹의 공동의 적이다 라고 선포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면, 당신 재선을 포기한다면 가만히 있다가 4월 15일 날 당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공동의 적이다. 문재인과 김정은과 시진핑이는 3자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4월 15일 날 이제 공산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막으시오. 한미 동맹의 한쪽 편 수장으로서 이제는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그것을 이제 결심했다면 문재인이를 바로 제거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해서 350만 명 예비군을 소집해야 됩니다. 예비군을 소집해서 지하철마다 기관총 걸어놓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펑 터치고 나오면 민간인이 희생되더라도 기관총으로 펑 하고 나오는 곳에 해서 거기서 지하철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배짱을 가진 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이 9.19 선언으로 대한민국을 반역한 자들은 다 현장에서 목을 잘라버리고 삼성 장군, 이성 장군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 남양주 거대 아파트에 살다 왔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다 갖다가 땅굴망을 붙여놨어요. 어딘들 안 붙여놨겠습니까? 대형 건물마다 붙여놨어요. 350만 명을 120만씩 110만 명씩 3교대로 나눠갖고 지하주차장에다가 이거 걸어놓고 펑 터치면은 사수해라. 니들이 여기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 망한다. 그렇게 해갖고 각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대대장들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를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 다음에 경찰서 주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경찰서 야산 다 걸어야 돼요. 멀리서 집결해서 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경찰서 주변에 폭 나와갖고 경찰을 무장 해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군부대 주변에서 나와서 군부대를 점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국군의 날, 문재인이가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서 대구 비행장에서 석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볼 때 F-35를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스텔스 전투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350만 평 되는 이 거대한 기지 밑으로 땅굴을
이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일개 사단이 주둔하면서 유사시에는 펑 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는 본 겁니다. 다우징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오시커 XL16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인테그리티, 하나님의 성실성을 가지고 이걸 외치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350만 명 예비군 동원해 갖고 지하마다 그다음에 경찰서 군부대마다 딱 지키고 그렇게 해서 싸우면 잘하면 이기고 잘하면 비기고 잘못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이잖아요. 제가 설명한 것을 한성주 장군이 저게 진실이라면은 이제 전쟁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아하, 저걸 안 하고 하면은 3, 4분 만에 망하는구나. 한성주 장군이 얘기하는 대로 350만 예비군 동원해갖고 각 지하 주차장마다 맞고 하면은 잘하면 비기고 잘하면 이기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제거가 먼저 선결돼야 되고 왜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하려면 문재인이가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미국군에게 총을 겨누게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거하든지 말든지 땅굴에 대비하고 여러분 이 땅굴이 말이죠. 여러분 한성주 장군만이 장군단들 중에서 이제 저를 지원하는 장군들이 있어요.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해요. 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순간에 또라이가 되기 때문에 한성주처럼 또라이가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저한테 격려 메시지를 넣고 또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남기고 하는 위대한 장군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야 될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한성주 장군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장군은 한성주 장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공군이라서 육군을 지휘할 수 없을 것 같죠? 육군이 땅굴 있다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장군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는 장군이 있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모이면 한성주 장군 또라이라고 하고 지금 무슨 조직 만들어 갖고 또 한성주 장군 또라이라고 해대고 제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도 땅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땅굴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대한민국의 트로이 목마입니다. 땅굴 대비하지 않으면 BC 1250년경에 그리스의 대연합군이 배를 타고 트로이 앞에 딱 정박해갖고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만하자 하고서 후퇴한 것을 가보니까 거기에 목마 하나가 큰 것이 놓여 있어서 아, 저놈들이 이것이 신인가 보다.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이게 너무 커서 배로 못 가져가고 여기다 놓고 갔구나. 그리고는 이걸 전리품으로 끌어다가 트로이 성 안에다가 갖다 놨지 않습니까? 오디세이스가 그 안에서 지휘를 해갖고 새벽에 나와갖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와서 트로이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한 줄 알고 뒤져봤더니만 트로이 전쟁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트로이 전쟁에.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있었다. 거기에 파리스 왕자가 저쪽 그리스의 아가멤논의 동생의 이 부인을 납치해서 했던 것은 어떤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 당대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트로이 목마, 땅굴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땅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제가 배운 것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1961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월남전을 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패퇴했어요. 그게 75년도예요. 1991년도 1월 17일 날 걸프전이 벌어집니다. 이 걸프전이 벌어지는 것을 전쟁과 반전쟁이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가 책을 내요. 이 책을 내는데 이 책을 내는 데 서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스테리와 모렐리라고 하는 투스타 완스타가 어느 날 찾아왔다. 미국의 교육사령부, 교리사령부의 사령관과 참모장인데 찾아와서 미국을 재건해야 됩니다. 1975년도에 망해 자빠진 미국의 군대의 자긍심을 찾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글을 써주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전쟁과 반전쟁, War and Anti-War를 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전쟁은 스마트 전쟁이 된다. 정확하게 핀포인트 공격하고 이것이 테레비로 안방에 전달된다.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이 파리 같은 것이 날아갖고 정찰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다. 이걸 쓴 사람이 엘빈 토플러예요. 그것이 1980년대, 85년대에 나와갖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91년도에 걸프전이 벌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죠. 43일 만에 전쟁에서 미군은 승리합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슈와츠코프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었을 때 파월 합참의장이 이 전체적인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이전에 91년도 걸프전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미군 교리가 바뀌는데 미군의 합동전 교리가 바뀝니다. 이 합동전 교리에 1장이 The Values in the Joint Warfare, 합동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야, 미국이 반성한 반성문이 합동전 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4가지 가치관이 나오는데 하나가 인테그리티, 두 번째가 컴피턴스, 능력, 세 번째가 커리지, 용기, 네 번째가 팀웍입니다. 팀웍. 자, 그런데 인테그리티를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썼냐 하면은 The first and always is integrity. The first and always 들어보신 적 있죠? The first and always.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always. The first is love. 아하, 이것을 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인테그리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first and always라고 앞에다 썼구나. 인테그리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한다. 본 것을 말하고. 자, 어둠 가운데서 적군이 내려오는데 저게 5,000명인지 500명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5,000명인지 500명인지 모르겠다라고 보고해라. 5,000명이다. 찍어갖고 5,000명이다. 이 짓 하지 말아라. 500명이다. 찍어갖고 이 짓 하지 마라. 본 것을 얘기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인테그리티를 배웠어요. 그래서 땅굴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을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말한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월 26일 날 한성주 장군은 사력을 다해서 생활비를 털어넣어서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DC 옆에 있는 타이슨스 코너에서 힐튼 호텔에서 300명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브리핑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회로 전환한 것이 엊그제 아틀란타에 가서 전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치 집회겠느냐, 기도하는 집회겠느냐. 자, 정치 집회, 문재인 저놈 죽일 놈이다, 조국 죽일 놈이다,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다 안다. 트럼프 대통령 다 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볼 때, 아하, 여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모여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10월 26일 날 토요일 오전 11시 타이슨스 코너 힐튼 호텔에서 벌어지고 2시에 끝나면 차로 이동해서 백악관 앞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4월 15일 이전에 문재인 제거하고 김정은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보수를 가장한 누군가가 10월 26일 날 또 다른 어떤 모임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놈은 가짜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아하, 4월 27일 날 워싱턴에서 우리가 모이는데 뉴욕에서 송모 장군이 기어들어와 갖고 모임을 만들어 갖고 버스 2대가 내려오기로 한 걸 거기에 주저앉혀 버렸어요. 제가 분노를 가지고 주목합니다. 10월 26일 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놈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될 놈입니다. 대한민국 10월 26일 명운이 걸려있는 한판 승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26일) 날 오늘 또 만난 교계의 큰 어르신 한 분이 내가 부인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셔도 큰 힘입니다. 그 다음에 최학량 목사님, LA에 있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한국의 기념사업회가 반대하더라도 미주에 있는 분들은 모여줘야 됩니다. 모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리아 리카바리 콜리션 대한민국 회복연합이 하지만 여기에 협찬 후원이 대한민국의 미주에 있는 4,300개 교회를 관장하는 이 모임이 여기에 후원자고 협찬이구나.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 여기가 협찬이구나. 저는 요 세 개만 있어도 모든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평통 들어오면 좋겠죠. 하여튼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일에 우리 이제는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구출하려면 저 문재인, 저 미친 자를 끌어내야 된다. 저 찬탈자 도적놈 사기꾼을 끌어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리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We support President Trump 이걸 외치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